네, 지금은 이제 3절입니다. 네, 국외 지배주주 등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 조정 파트인데요. 요 내용은 국외 지배주주 등에게 이자를 너무나 이제 과다하게 지급했을 때의 그 금액에 대해서 이자 비용에 대해서 송금 불산입을 지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자 비용에 송금 불산입하는 그 내용인데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그 내용이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하는 내용이 세 가지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죠? 첫 번째가 출자 금액 대비 과다 차입금의 지급이자 소금불산입 규정인데, 이거는 이제 다른 말로 예전부터 과소자본세제다 이렇게 많이 불렀던 내용입니다. 출자 금액 대비 과다 차입금 지급이자 소금불산입, 다른 말로 이제 과소자본세제라고 하는 건데, 어떤 내용인지 그림으로만 잠깐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기 위에다가 좀 잠깐 설명을 드려볼까요? 국내에 갑이라는 법인이 있고, 이렇게 갑이라는 법인이 있고요. 지금 국외에 A라고 하는 국외 지배주주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국외 지배주주가 이렇게 있으면은 얘가 예전에 출자를 했었다는 얘기죠. 얘를 지배할 정도로. 그래서 얘가 출자를 얼마 했었느냐. 이제 제일 예전부터 출자를 했었는데, 출자를 이제 1,000억 이렇게 한 거예요. 1,000억. 출자를. 이렇게. 그럼 얘한테 이제 뭘 줘야 되는 거냐면 배당을 줘야 되겠죠. 배당금을. 그러면 배당금이라고 하는 거는 얘 입장에서는 비용이 송금이 아니죠. 배당금은. 배당금은 송금이 아니다. 그냥 배당금은 이익의 처분사항인 거지, 비용, 송금이 아니잖아요. 배당을 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얘가 자금이 더 필요한 거야. 돈이. 더 필요한 상황이에요. 더 필요한 상황이라면 얘한테서 출자를 더 받으면 되는데, 출자를 받은 게 아니라 얘가 얘한테서 돈을 차입을 한 거예요. 돈을. 출자를 더 받으면 되는데 차입을, 왜냐면 차입을 해버리면은 그럼 얘가 얘한테 이제 뭘 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그럼 우리 얘 입장에서는 그게 이자 비용이 되는 거잖아요. 출자를 했으면은 배당금을 줘야 되는데 차입을 했으니까 이자를 지급해야 되거든요. 이자를 지급하는 금액은 얘 입장에서는 그게 비용, 송금이란 말이에요. 비용, 송금이잖아, 송금. 그죠? 그러니까 얘가 그만큼 이자 비용, 배당, 지배주주라면은 더 출자를 받으면 되는데, 출자를 받은 게 아니라 걔로부터 차입을 해가지고 이자를 지급하게 되면 갑은 배당을 주는 게 아니라 이자 비용을 지급하게 되고, 이자 비용을 지급하게 되면 그만큼 얘 입장에서는 그게 더 송금으로 인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까지 차입하면 인정을 해주는데, 그게 얘가 누구냐에 따라서, 얘가 일반적인 업종이라면은 이 출자 금액의 2배까지 차입을 하면 괜찮은데, 그 2배까지 차입해가지고 이자 비용 주고까지 인정을 하는데, 얘가 차입을 얼마를 했느냐, 차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총 3,000억을 차입을 한 적이 있고 1,500억을 차입한 적이 있어요. 이제 제가 일부러 이자율을 좀 다르게 해가지고 3,000억은 3%로 차입을 했고요, 이 1,500억은 5%로 차입을 한 거야. 이렇게 얘가 차입을 하는데 너무나 많이 했죠. 출자를 1,000억을 했는데 4,500억이나 지금 차입을 했잖아요. 2배까지 차입한 거는 인정을 하는데, 출자 금액의 2배보다도 더 많은 금액을 차입을 했잖아요. 걔 때문에 발생되는 이자 비용은 송금불산입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출자 금액 대비 과다 차입금의 지급이자 송금불산입이라는 거예요. 이걸 옛날에도 과소자본세제. 왜냐면은 더 출자를 받았다면 자본금이 더 커졌을 텐데 출자를 받지 않고 차입을 했기 때문에 자본금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과소자본세제다, 옛날에 이렇게 불렀던 거고요. 이제 그거를 이제 이 과소자본세제는 편하게 부르는 이름이고, 법에서 있는 법적 용어는 출자 금액 대비 과다 차입금의 지급이자 송금불산입입니다. 일반 법인이라면 출자 금액의 2배까지 차입한 건 되고요. 2,000억까지는. 2,000억을 초과해가지고 차입한 금액 때문에 발생되는 이자 비용을 송금불산입하겠다는 거고요. 만약에 국내에 얘가 금융업이잖아요. 금융업은 출자 금액의 6배까지는 국외 지배주주로부터 차입을 해도 그 6배까지 차입한 금액 때문에 발생되는 이자는 송금으로 인정을 해줘요. 그 6배를 초과하는 금액, 출자 금액의 6배를 초과하는 차입금 때문에 발생되는 이자가 소금사입됩니다. 금융업은 좀 더 많이 차입을 해도 되고요. 얘가 금융업이 아니에요. 금융업은 내국법인이 일반법인이냐 금융업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국외 지배주주가 금융업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내 내국법인이 금융업이라면은 출자 금액의 6배까지
차입한 건 괜찮고 그 6배 차입금을 초과해서 발생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소금부서 하겠다. 일반 법인이라면 차입금의 2배를 초과하는 차입금 때문에 발생되는 지급이자를 소금부서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자 비용이 얼마 발생하는 거냐? 얘는 3%니까 총 90억만큼의 이자 비용 발생하는 거고 얘는 총 45억의 이자 비용 발생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은 2천억을 초과하는 금액을 소금부서에 파는데 그러면은 2천억 초과하는 거니까 2,500억. 그 2,500억은 그러니까 요거 1,500과 이거 1,000억으로 할 거냐? 아니면 이거 그냥 2,500 다 이걸로만 할 거냐? 그 얘기가 거기 나와 있는 거죠. 교재 보시면은요. 여기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때 서로 다른 이자율이 적용되는 이자 등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부터 먼저 송금회사에 파지 않는다. 그러니까 송금 불산입하는 거는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부터 송금 불산입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면은 2천억까지는 괜찮잖아요. 2천억을 초과해가지고 송금 불산입 하는 거는 높은 이자율 있죠. 얘 1,500억. 이거 때문에 발생되는 이자, 이거 5%잖아요. 1,500억이 5%였잖아요. 이것 때문에 발생되는 이자 45억과 그리고 2천억 괜찮잖아요. 2천억을 초과하는 2,500억은 이거 1,500억과 이거 1,000억이라는 거죠. 이거 1,000억 3% 해가지고 얼마에 30억. 그렇죠? 그러니까 송금불세입하는 금액은 75억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출자 금액 대비 과다차입금의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규정이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국외 지배주주로부터 출자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출자를 했으니까 국외 지배주주가 됐겠죠. 근데 걔로부터 돈을 출자 자금이 더 필요할 때 돈을 차입을 한 거죠. 걔로부터 차입을 했어요. 너무나 많이 차입을 했으면 걔 때문에 발생된 이자, 그러니까 그 기준이 일반 법인이라면 출자 금액의 2배를 초과하는 금액 때문에 발생되는 이자와 금융업이라면은 6배를 초과하는 금액 때문에 발생되는 이자는 송금불산입하겠다. 그러면 송금불산입은 어떤 이자율의 이자 비용부터 먼저 송금불산입할 거냐? 높은 이자율에 이 적용되는 것부터 먼저 송금불산입을 한다. 총 2,500억에 대해서 송금불산입을 해야 되는데 2,500억에 대한 이자를 송금불산입을 해야 되는데 5%하고 1,500억과 3% 1,000억 이렇게. 그래서 송금불산입 75억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소득처분 뭘로 할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소득처분은요. 내용 보시면은 597페이지에 소득처분은 뭘로 할 거냐 해가지고 여기 기타 사회유출로 소득처분한다. 아, 여기 일단 나오네요. 여기 내국법인인 송금에 산입하지 않고 배당 또는 기타 사유주로 소득처분한다고 했는데 국외지배주주니까 배당이라고 소득처분하시면 돼요. 국외지배주주니까 배당. 그러면 언제 기타 사유주로 소득처분하는 거냐? 그것도 이제 설명드릴 겁니다. 아무튼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직접 차입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배당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기타 사유출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미리 설명 좀 드리면은 국외지배주주로부터 내가 차입한 게 아니라 국외지배주주가 지급 보증을 서준 거죠. 국외지배주주가 지급 보증을 서줘가지고 3자로부터 차입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아무튼 제 3자로부터 차입을 했잖아요. 국외지배주주는 보증을 서줬고 제 3자로부터 이렇게 국외지배주주의 출자금의 2배를 초과해가지고 차입한 금액 때문에 발생되는 이자는 걔네들은 기타 사유출로 한다. 아무튼 그 귀속자가 국외 지배주주가 아니라 국외 지배주주가 지급 보증을 서준 제3자니까 그때는 배당이 아니라 기타 사유출로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내용도 정리하시면 되고요. 구체적인 계산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는 몰라도 되고요. 지금 얘기한 요 정도까지 정리하시면 되고 여기에 뭐 정리하시면은 그 초과되는 차입금의 적수를 어떻게 계산할 거냐 해가지고 2배, 금요분 6배. 아까 저는 아주 논의의 편의상 적수 계산하지 않으려고 1월 1일부터 1년 동안 변동이 없는 것으로 가정을 하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차입금이 규중에 변동이 되면 적수를 가지고 계산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1년 내내 변동이 없는 것으로 가정해가지고요. 그 출자한 금액이 1,000억, 1년 내내 1,000억, 차입한 금액 3%로 3,000억, 그리고 아까 사례에 5%로 1,500억 차입한 것도 1년 내내. 적수 계산하지 않고 계산하면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걸 설명을 드린 거고요. 사실은 기중에 차입하는 거니까 적수 개념으로 계산하는 게 더 맞겠죠.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서 말하는 그 이자와 할인료는 국외 지배주주로부터
차입금에서 발생한 모든 이자 등으로서 사채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과 융통업 할인료 등의 경제적 실질이 이자에 해당하는 것을 전부 다 포함하지만 건설자금 이자는 제외합니다. 건설자금 이자는 제외하고요. 그 다음에 국외지배주의 출자 금액은 어떻게 할 거냐. 그 출자 금액의 2배, 금융업이라면 6배를 초과해야 되는 건데요. 그 출자 금액은 여기 자기자본 곱하기 총 납입자금분분의 국외지배주의 납입자금분이 차지하는 그 비율만큼을 출자 금액으로 하는 건데, 그때 그 자기자본의 계산은 가하고 나중에서 큰 금액으로 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가하고 나중에서 큰 금액. 말 그대로 가는 해당 사업은 종료연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 합계액에서 부채 합계액을 뺀 금액과 해당 사업 종료연재 납입자본금, 그죠? 납입자본금은 자본금의 주발초하고 감자차익 더하고 주할차하고 감자차손을 뺀 금액, 그 둘 중에 큰 금액으로 하는 거고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경우에는 그냥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구체적인 계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처음에 들었던 그 사례 있죠. 그 사례만 잘 알고 계시면 돼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소득금액 조정에 따른 소득처분은 국외 지배주주로부터 아까 차입한 거라면 배당으로 소득처분한 걸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친족 등의 법조 중에 국외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 및, 자, 그러니까 국외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 및 국외 지배주주의 지급 보증에 의해서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기타 사유를 줄란다. 그죠? 국외 지배주주로부터 직접 차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그 2배 또는 6배를 초과한 차입금에 대해서 발생한 지급이자에 대해서는 송금사nhập하고 배당으로 소득처분하는 걸로 하고요. 국외 지배주주의 친족 등의 국외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을 했거나 국외 지배주주가 지급 보증해줘가지고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기타 사유줄로 소득처분하는 걸로 본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소득금액 조정에 관한 특례 규정인데, 이건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그 국외 지배주주의 출자 금액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가 2배, 금융업액의 6배를 초과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내국법인이 그 차입금의 규모 및 차입 조건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통상적인 조건과 같거나 유사한 것임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는 그게 2배나 6배를 초과하는 경우를 할지라도 차입금의 규모라든지 차입 조건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통상적인 조건하고 같다. 그런 그 특성이 없는 자한테도 요 정도 차입금을 요 정도의 이자율로 빌린다라고 하는 거를 증명만 하게 되면, 그러면 그 아무리 과다하게 차입을 했다 할지라도 걔 때문에 발생되는 지급이자는 소금사입하지 않는다.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때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의 출자금액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가 비교 대상 배수, 아까 그 유사한 내국법인 중에서 대표성이 있는 법인의 차입금 배수를 초과하는 때에는 내국법인의 지급이자 소금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해가지고요. 그 비교 대상 배수를 초과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소금세입할 수도 있다는 거죠. 2배, 6배가 아니라 제3자하고 이렇게 유사하게 이렇게 하는 경우 있다 라고 한다면 그 배수, 제3자하고 유사하게 거래한 그 배수 있잖아요. 그 배수를 초과하는 거에 대해서만 소금세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특례 규정이고, 그 다음에 제3자 개입 차입거래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 내용은 제3자 개입 차입거래는,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갑이라고 하는 자가 지금 국외에 있는 B라고 하는 자한테 차입을 한 거예요. 이렇게 차입을 했어요. 그리고 국외 특수관계인이 A가 있거든요. 얘가 이제 국외 특수관계인인데, 국외 지배주주. 얘가 뭐 보증을 서주거나 그거 아니에요. 그냥 B한테서 차입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얘하고 이렇게 차입을 한 요 내용이 해당 내국법인과 국외 지배주주 간의 사전계약, 얘하고 사전계약을 해가지고 사전계약에 의해서 얘한테서 차입을 한 거. 사전계약에 의해서 차입을 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해당 내국법인과 국외 지배주주 간의 차입 조건이 실질적으로 차입 조건도 얘하고 결정을 한 거죠. 아니, 차입은 B한테서 했는데 이 B가 국외 지배주주 아니고 국외 지배주주가 지급 보증해 준 거 아니에요? 지급 보증해 줬다면은 당연히 이거
요건을 충족했을 때 차입금이 예를 들면은 2배, 6배를 초과해서 차입을 하게 되면 과다 차입이 되게 되면 그 과다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소금세입을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급 보증해 준 거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얘하고 얘가 국외 지배주주가 사전계약 맺었고 차입 조건도 얘하고 얘가 조건을 차입 조건을 결정을 했다면 이렇게 차입한 금액에 대해서 또 얘가 그냥 제3자가 개입한 거지 실제로는 A하고 거래한 거다. A로부터 차입한 거다라고 봐서 그래서 얘도 소금세입을 하겠다는 겁니다. 과소자본세제 규정을 적용한다 이런 얘기예요. 다만 잘 보세요. 다만 이게 이 B가 국외 지배주주는 아닌데 만약에 B가 국외 지배주주까지는 아니지만 국외 특수관계에는 맞아. 국외 지배주주까지는 아니지만 국외 특수관계인이라면은 사전계약 없이 차입 조건만 얘하고 얘가 차입 조건만 실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더라도 과소자본세제를 결정하는 거고 과소자본세제 이 규정을 적용하는 거고 국외 특수관계인이 아니라면 이 두 가지가 다 충족이 그래야지만 예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해서 과소자본세제 규정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아시겠죠? 제3자 개입 차입거래는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일종의 지급이자 송금산입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갑법인이 가지고 있는 이자 비용 손익계산 IS상 이자 비용 중에서 지금 아까 사례처럼 그 계산한 금액을 이자 비용 중에서 송금물산입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갑법인이 법인세 계산할 때 지급이자 송금, 법인세법상 지급이자 송금산입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법인세법상 지급이자 송금산입을 하게 되면은 얘가 가지고 있는 이자 비용 중에서 이미 요 규정에 의해 가지고 송금산입된 것도 있는데 얘가 또 법인세법상 지급이자 또 송금산입을 또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자 비용 중에서 2번 송금세입할 수는 없잖아요. 중복할 수는 없거든요. 손익계산상의 이자 비용 중에서 요 규정에 따른 송금산입과 얘가 법인세법상 지급이자 송금산입 규정을 또 적용하는 경우라면 둘 중에 뭐를 적용할 거냐 그 얘기입니다. 이 규정과 여기 보시면 여기 있죠. 법인세법상 지급이자 송금산입 규정이 적용이 되면 두 가지를 동시에 적용할 수가 없어요. 이자 비용 중에서 송금산입을 2번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죠? 이 규정은 정상가격에 대한 신고 및 경정 청구 규정, 정상가격에 대한 결정 및 경정 규정, 지금 이게 뭐냐면 이전가격세제 규정이거든요. 이전가격세제 규정과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지급이자 송금산입. 좀 이따가 여기 국외지배주주 등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 조정 규정이 3가지가 있는데요. 그 3가지 중에 하나가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라서 발생하는 지급이자 송금산입 규정이 있고 소득 대비 과다이자 비용의 송금산입 규정이 있거든요. 요게 이제 추가로 더 있어요. 이제 국조법에. 그 국조법에 따른 지급이자 송금산입 규정이 지금 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의 지급이자 송금산입 규정과 소득 대비 과다이자 비용의 송금산입 규정과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라 발생한 지급이자 송금산입 규정 이렇게 국조법에 따른 지급이자 송금산입 규정이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소득 대비 과다이자 비용의 송금산입 규정하고 요 출자 금액 대비 과다차입금의 지급이자 송금산입이 동시에 적용되면은 그 중에 송금산입이 크게 계산되는 거 하나만을 적용하고, 그죠? 금액이 같으면 이 출자 금액 대비 과다차입금의 지급이자 송금산입 규정만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중복해서 적용할 수 없는 거니까 얘하고는 동순이에요. 그런데 좀 이따가 배울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라 발생한 지급이자 송금산입 규정하고 법인세법상 지급이자 송금산입 규정하고 이전가격세제 규정하고 이 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 송금산입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면 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의 지급이자 송금산입 규정이 우선 적용되는 겁니다. 이 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송금산입 규정은 다른 규정에 우선 적용돼요. 다른 규정보다 먼저 송금산입한다는 거죠. 우선해서 먼저 송금산입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득 대비 과다이자 비용의 송금산입 규정하고는 동순이에요. 좀 이따가 이제 얘기할 거지만 얘하고는 동순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거랑 요거 계산하는 방법이 다르거든요. 소득 대비 과다이자 비용 송금산입 규정하고 계산해 봐가지고 둘 중에 크게 계산되는 거 하나만을 적용하고 만약 금액이 같으면은 요 규정 적용하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얘 아닌 다른 지급이자 송금산입 규정하고는 하고 비교하면 얘는 우선 적용되는 거고. 아시겠죠? 그래서 우선 적용되는 거에 대한 지급이자 송금산입의 적용 순서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 2가지 이자가 서로 다른 이자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높은 이자율의 지급이자부터 먼저 송금세입되는 것으로 한다는 거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국조법에 따른 지급이자 송금사의 규정 중에서 출자 금액 대비 과다 차입금의 지급이자 송금사의 규정, 예전에는 과소자본세제라고 했는데 그 규정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네. 그리고 소득 대비 과다 지급이자에 대한 송금사의 규정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